사람이냐. 물빛으로 투명한 10월의 하늘은 날로 넓고 깊어져 갔다. 하늘빛이 변해감에 따라 민감하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논에선 벼들이었다. 쑥빛으로 진한 그 윤기 흐르던 초록의 볏잎들은 9월 중순을 넘기면서부터 누룩기리한 빛을 머금기 시작하더니 해가 뜨고 지는 그 무심한 듯한 하루하루를 따라 차츰 농담이 진한 누른색으로 변해갔다. 마치도 화공이 섬세하고 세련된 붓질을 하는 듯이 어느 한순간인들 포착할 수는 없으면서도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자연의 그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변화를 안창민은 날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아왔다. 날이 바뀔수록 진해져가던 누름빛은 마침내 추석을 고비로 하여 광택 충만한 황금빛의 절정을 이루었다.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 추석도 단순히 농민들이 즐기는 대명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었다. 자연의 힘에 의하여 벼의 알곡이 양식으로 거둘 수 있게 여무는 시기가 추석이었고, 농민들은 그 시기를 맞아 자연이 베풀어준 고마움과 자신들이 바친 노동의 보람을 동시에 축하하고 음미하는 것이 추석이라는 명절이었다. 수천 년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기점을 이루는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 되고,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정월대보름이 그와 버금하는 큰 명절로 꼽히는 것은 농경민의 합리성을 나타내는 생활 모습의 본보기였다. 안창민이 볏잎들의 색깔 변화를 일삼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니었다. 가능한 한 빠른 추수를 해야 할 필요 때문에 그는 날마다 벼가 익어가는 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추석이 지나자 벼의 황금빛에서는 그 광택이 서서히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 추수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는 나이든 농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나달을 깨물어 보게 했다. 물론 그 스스로도 농부들 옆에서 나달 깨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달을 깨물 때마다 농부들의 태도는 신중했고, 좁혀진 미간의 주름살 사이로는 깊은 탐색의 신경이 모아지고는 했다. 그는 나달을 깨물기는 하면서도 눈길은 농부들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에 쏠려있고는 했다. 농사 경험이 없는 그의 이빨끝 감각으로서는 하루의 가을볕에 벼가 얼마나 여물어 가는지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낼 수가 없었다. 하모니라, 가실볕이 온열볕하고 각기어 흘러디오마는 가실볕도 하루가 달부고 이틀이 달부제라. 농부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그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는 했다. 농부들의 미심쩍어하는 얼굴이 흐뭇하게 변하고 가로졌던 고개가 끄덕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즈음 안창민은 이지숙으로부터 읍내에서 일어난 소작인들의 대규모 시위를 보고받게 되었다. 시위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할 것, 주모자 권고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배후 노출이 될 위험에 대비할 것, 만약 위기가 닥치면 지체 없이 선을 따라 유로로 피신할 것. 안창민은 이 지시를 이지숙에게 띄었다. 그리고 각 초소에 최소한의 병력만 남긴 상태에서 일제히 추수를 시작했다. 벌교에서 일어난 소작인들의 시위는 곧바로 다른 읍면으로 파급될 것이고, 조성이나 보성에서 그런 식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군 전체가 흔들리는 셈이었다. 군 경병력은 그 시위를 진압하느라고 유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병력을 추수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5집씩을 한반으로 나누고 전사 2명씩을 배치시켰다. 반별로 시작된 벼베기는 놀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 갔다. 잠시 총이나 대창을 논두렁에 놓은 전사들은 그 대신 낫을 들고 흥겨운 가락과 함께 일에 신명을 올리고 있었다. 지화자 좀 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다. 정한 마당에 꿀쳐 앉았던 춘향이가 고개 번쩍 들고 본께로 그저 쓴 것이 누구다냐? 어메 어사또 내 아픈 서방님 아이단가? 어야 이것이 꿈이다냐 생시다냐? 춘향이 이 도령이 기둘리고 섰는 동원으로 오르는디? 얼싸 흘러간다. 이 논에서 민요 타령이 목청을 맞추어 어우러지는가 하면 저 논에서는 한격조 높인 판소리가락이 대꾸하듯 울려 퍼졌다. 농민과 전사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흥겹게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안창민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심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땅 전역이 그런 흥겨움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사인 것을 잠시 잊은 채 흥에 젖어 있는 그들 대부분은 바로 어제의 농민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농구를 들었던 손에 총이나 대창을 바꿔잡고 논두렁을 벗어나 혁명대열에 선 것은 지금 맛보고 있는 것과 같은 흥겨움을 평생토록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었던가. 유러의 농민들이 저리도 일손에 신명이 붙는 것은 전체 수학에서 이하를 제한 나머지가 다 자기들 차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그 사실은 이미 염상진의 입을 통해서 공언된 바였고 해방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국가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안창민은 가슴 가득 숨을 들이켜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무력 투쟁의 단계로 접어들었어. 우리의 투쟁에 대전환을 가져온 사실만으로도 여순병란의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조계산에서 만난 염상진의 말이 떠올랐다. 진트제 터널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조계산에 다다른 것은 해질녘이었다. 주먹밥으로 점심을 때운 시간을 빼고는 잠시도 다리 쉼을 하지 않았던 강행군이었다. 하루 종일에 걸친 강행군에서 안창민은 줄곧 선두에서 부대를 이끌었다. 이해룡은 중간에서 부하들을 독려했고 하대치는 대열의 맨 뒤에서 부하들을 추슬렀다. 참 어쩌신게라 다리가. 점심을 먹으며 하대치가 염려스러운 눈길로 나직이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염려 마세요. 그는 꺾어세운 무릎을 흔들어 보이며 여유있게 대꾸했다. 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이해룡이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무엇이가 당연해라? 하대치가 의아해서 물었다. 대장이란 책임감이 다리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겨내게 한다 그 말이오. 이해룡의 말에 하대치는 의미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창민은 이해룡의 그런 심리 파악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이해룡의 말을 수긍하는 반응이기도 했다. 오판돌, 이해룡, 하대치가 유로를 지키는 것이 작전에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작전 지휘를 만류했을 때 그들이 속으로는 무슨 말을 삼가고 있는지 안창민은 환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다리를 염려하는 것은 순수한 동지의 발로였다. 그리고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작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 당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변질될 리도 없는 일이었다. 또한 당의 조직상 임무로 보더라도 군칙이 위험도가 큰 작전 일선에 나가는 것은 삼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작전 지휘를 맡고 나섰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의 문제 때문이었다. 자신은 이미 학교라는 잔잔한 물속에 숨어있는 비밀 당원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이제 군당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 군당은 은밀한 지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부대로서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움직이는 군당이었다. 그런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 자랑스러울 것 없는 경력은 주위 사람들에게 염려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힘쓰는 데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는 스스로를 한층 위축시키고 들었다. 그는 직접 지휘에 나서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그 위축감을 떨쳐내버리고 스스로의 정신 속에 극기의 말뚝을 단단히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움직이는 군당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확보하고 싶었다. 그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갈대로 완벽할 만큼 위장되어 있는 비트에서 안창민을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염상진이었다. 수고했어. 완전한 작전 성공을 축하하오. 안창민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염상진이 감격적으로 한 말이었다. 대장님, 여기서 뵙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라 그 반가움이 너무 커 안창민도 염상진의 손을 있는 힘껏 맞잡았다. 그런데 그 반가움을 떠미는 의문이 있었다. 아직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염상진이 작전의 성공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부대를 이탈해 앞서간 자가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시켜 미리 알아오게 한 것일까? 염려가 되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작전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긴급선을 놓았습니까? 추측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으므로 안창민은 그 대목을 짚었고 염상진은 위아래 입술이 가려지도록 입을 꾹 다물며 묵직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안동무다원 눈치요. 작전이 중대하고도 위험했던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했었어. 그래 내가 10명을 무장시켜 제 2선을 쳤던 것이오. 그럼 우리 모르게 진투제에 매복했었단 말입니까?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 감정 탓으로 안창민의 목소리는 크면서도 갈라져 나왔다. 안동무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니 절대 달리 생각 좀 마시오. 이 작전의 중대성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이었어. 이번 작전은 절대적인 성공뿐 실패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어. 염상진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가 작전하는 모양을 다 들켰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진땀이 납니다. 대장님, 그건 너무하셨습니다. 이해룡이 타박하듯 했고 대장님 눈에 우리 하는 꼬라지가 어찌게 뱃슬고 미꾸랑지 잡느라고 보토랑 맞고 설레발치는 아그들 꼬라지로 뱃슬란가? 좌우당간 서로의 멱을 따서 잡아먹든 돼지를 골통을 쳐서 잡아먹든 잡아먹기만 엄사 배불르기는 매 일반인께 어쨌거나 간에 작전은 성공한 것인 게 된 일이야. 대장님 안 그런 게나? 하대치가 비위 좋게 눈치고 들었다. 그래요, 하동무. 염상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빼들고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작전 계획은 치밀하고 정확했어. 바위로 철기를 막은 것이며 정면 사격의 전후 협공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진 무기 탈취며 계엄군을 탐지하고 앞질러 퇴각한 것이며 산등성이를 밟지 않고 산골짜기를 이용한 행군이며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어. 정말 수고들 했어. 그는 하대치와 이해룡에게 담배를 권했다. 헌데 대장님은 살필 것 다 살피시고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군요. 이해룡이 담배를 뽑아들며 어떻게 된 일이냐는 듯 말했다. 적의 추격을 경계하며 뒤따르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앞지르기 시작한 거요. 우리야 운반할 짐이 없으니 그만치 걸음이 빨라질 밖에 없잖소. 어따 대장님 무정하시기도 해요. 그 징상스럽게 묵은 총개짝 신주단지 모시대끼 받쳐들고 생똥 싸는 것 봄시로도 내 몸으로 핑허니 앞질러 불다니 대장님이 그리 인정 없고 의리 없는지 나 인자 알아먹었소. 하대치가 정말 화가 난 듯한 얼굴을 꾸미며 말했고 다른 세 사람은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너무 의리 없는 짓을 한 게 미안해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닭2 마리나 준비했으니 그걸로 용서하시오. 염상진이 분위기에 맞춰 음식 장만한 것을 자연스럽게 알렸다. 금메 아까부터 자꾸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돼지 고기 냄새가 펄펄 코끝을 간질리는디 나가 애기가 쓴 것도 아니겠고 자꾸시 무슨 병이 날라고 헛냄새 맡고 지랄이다냐 생각함수로 뱀이 요상스럽지 않게요. 어쨌거나 고상은 우리 동지들 좋아서 입 째지게 생겼구만이라. 요리 마음 쓰시는 대장님이 지리시오. 하대치는 혼자 돼지고기 다 먹게 된 것처럼 흡족해했다. 뜨신 밥에 돼지고기 잔치가 벌어졌다. 막걸리는 한 사람 앞에 2사발 정도가 돌아갔다. 다시 유럽까지 야간 행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된 양이었다. 돼지고기는 끓는 물에 삶아낸 채 전혀 요리가 안 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된장에 찍고 김치에 감고하여 만나게들 먹어댔다. 난 안동무가 진두지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도 이상하지. 안동무가 지휘하는 걸 확인한 순간 왜 그리 안심이 드는지. 허나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오.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고 우리에겐 능력 있는 간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요. 우리의 힘은 조직이고 조직은 간부들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것 아니오. 혁명은 조직 없이는 성취되지 않고 간부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겠소. 어느 불가피한 상황 안에서 조직이 와해되었다가 그걸 다시 일으키는데도 간부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오. 일제치하에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당이 해방과 함께 신속하게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증거요. 특히 날이 갈수록 당 중앙의 조직에 적들에게 침식, 파괴당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조직의 보존은 또 하나의 투쟁이라는 사실을 충시해야 할 거요. 구석자리에서 염상진이 안창민에게 하는 말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와 이번 작전 그리고 대장님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에 관해 말하려던 참이었어. 당 중앙의 최고 간부 중에 한 사람인 이현상 동지가 지리산에 입산한 것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은 보다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했어. 무장투쟁의 본격화와 조직화가 그것이요. 본격적 무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져야 하는 건 필수적인 일이요. 물론 그 조직이 기존의 당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건 더 말할 게 없어. 당은 이미 오대산 지구, 지리산 지구, 태백산 지구의 유격대 3개 병단을 구성했고 각 지구에 따라 조직을 통일시키고 있어.
우리는 물론 제2병단인 지리산 지구에 속하며 이곳 조계산 지구는 다른 두 지구와 함께 지리산 총사령부 바로 아래 조직이고 이 지구사령부를 중간 조직으로 해서 지역별로 각 군당이 속하게 되어 있어. 이 지구사령부의 역할은 위로는 총사령부와 아래로는 군당 조직과 연결지어 상황에 따라 합동작전, 지원작전 등을 기동성 있게 전개하여 앞으로의 투쟁의 효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이오. 염상진은 말을 멈추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각 지구 사령부의 화력을 보강시키자는 것이었어.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재편성도 신속하게 맞춰야 할 일이오. 지구 사령부가 150에서 200명 정도, 군당 사령부가 3, 40명 정도, 그 아래 각 면당에 7, 8명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오. 이 계획에 따라 오늘 돌아가는 대로 군당 재편성을 끝내고 이쪽에서 40명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사흘 안으로 조처해 주시오. 그는 나무 밥그릇에 반남아 남아있던 막걸리를 목젖 돌리는 소리를 내며 단숨에 마셨다. 안창민은 그런 염상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성과 탄력성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 눈에 익은 나무 밥그릇은 작년에 하대치가 장터에서 사온 것이었고 그가 얼마 전 군당을 떠나면서 손잡이를 반토막 낸 노숟가락 한 개와 함께 유일한 개인 휴대폰으로 챙긴 물건이었다. 바리떼는 1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칠이 벗겨지고 흠이 생기고 해서 꽤나 상해 있었다. 어느 승려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아직도 말짱할 텐데 우리 생활이 얼마나 거친가를 저것이 말해주고 있구만. 하고 안창민은 생각했다. 무슨 할 말 없소? 염상진의 말에 안창민은 혼자 생각을 털어냈다. 예, 별말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님이 여기서 맡은 직책은 무엇인지요? 사령관은 군인으로 따로 있고 난 정치위원이요. 그럼 식사가 끝나는 대로 1시간쯤 휴식시켜 출발하는 게 좋겠어. 우리의 투쟁이 본격화될수록 해방구의 보존은 중대한 문제요. 안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염상진의 무게를 생각했다. 정치위원은 당일군으로서 사령관과 동일한 직책이었다. 염상진의 능력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는 부하들 쪽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식사를 마친 상태였고 누군가는 손잡이 짧은 숟가락을 옷깃에 썩썩 문질러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 숟가락은 산생활에서 무기 다음 가는 중요한 상비품이었다. 젓가락이야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대신할 수 있었지만 밥을 손으로 퍼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숟가락은 각자가 휴대하기 마련인데 그 긴 손잡이가 주머니 속에 간수하기에는 거추장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간편하게 간수하는 방법을 어느 누군가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긴 손잡이의 반을 잘라내버리면 된다는 간단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들일을 해야 하는 농부들의 담뱃대 길이가 짧아져 곰방대가 생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안창민은 유로를 향해 야간 행군을 하며 염상진이 왜 돼지를 잡고 술을 장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작전이 그 중대성으로 보아 사적인 의미는 매몰되어 버리고 공적인 의미가 확산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의미의 확산은 묘하게도 가슴 울렁거리게 하고 뻐근하게 하는 스스로가 뒤집어 생각해도 약간은 유치하고 약간은 쑥스러운 그러면서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상스러운 힘이 몸속에서 생성됨을 느끼게 했다. 그 이상스러운 힘은 소학교 때부터 공부로는 상을 타면서도 운동회에서는 한 번도 상을 타본 일이 없는 속 깊은 열등감을 씻어내주는 것 같은 소년적 울렁거림 비슷했다. 그리고 당원이 된 이후로 능력과 사업에 참여했으면서도 비로소 당원으로서의 한 몫을 해낸 것 같은 자부심이 들었다. 여순병란을 계기로 무장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투쟁의 제3단계 전환이라고 안창민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제1단계가 당의 재건과 함께 이루어진 합법투쟁이었고 제2단계가 미 군정에 의한 합동불법화로 지하투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그 일방적 탄압과 파괴의 폭력 행사 아래서 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폭력의 방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손승호는 그 방어적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납득하지 못했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건 손승호의 억지였을까? 아둔이었을까? 한계였을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삶의 가치나 방향을 달리한 관념주의자였다. 그 어떤 주의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것은 현실적인 삶의 모순과 제도의 폐단을 외면한 채 결과부터 그러다가 부정적 가치관을 설정하여 행동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관념론자의 허무적 모습이었다. 손승호가 알면 더욱 싫어하도록 지하투쟁이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이건 역시 적에 가중되는 폭력에 맞서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의 변화인 것이다. 다 썩은 토대 위에 자본주의를 세우고 절대다수 인민의 생존권을 해결해야 할 토지개혁을 결국 농지개혁으로 축소시키고 거기다가 방법까지 그 지경으로 만든 남쪽의 위정자들은 결국 우리의 혁명을 돕는 어리석고도 고마운 자들이다. 인민은 분명 우리들의 편이다. 이런 시기에 무장투쟁의 본격화는 적절한 선택이다. 안창민은 몸저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고 있는 새로운 힘으로 진하고 두꺼운 어둠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나다를 깨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풍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풍작의 이유가 알맞은 자연 조건의 혜택만이 아니라고 안창민은 생각했다. 별을 베는 손들의 신명이 오르듯 그들은 농사를 짓는 동안에도 줄곧 신명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힘들여 지은 농사를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큼 농부들 신명나게 하는 일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그 신명이 자연 조건과 어우러져 풍작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조계산 사령부로 쌀을 운반해야 할 날짜를 생각하며 안창민은 본부 사무실로 돌아섰다. 벌교에서 일어난 시위투쟁을 내용으로 해서 삐라를 만들 일이 남아있었다.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등사원지를 긁어야 하고 등사를 해서 밤사이 군내에 살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삐라는 단순히 선전 선동만이 아니었다. 인민의 의식무장이었고 인민과의 유대 강화였다. 러시아 혁명이 성취된 원천적 힘은 끊임없이 배포된 지하 팸플릿이었다는 사실을 안창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이지숙의 신경은 경찰서로 집중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기엄군과 경찰에서는 시위대가 손에 잡히는 대로 100여 명을 끌어갔다. 유치장이 모자라 동척 쌀 창고에다 그들을 감금하고 주모자 색출을 한다며 사흘째를 넘기고 있었다. 4-5명이 풀려나면 2-3명이 끌려 들어가고는 했다. 이지숙은 그런 경찰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안창민 내 착인들에게 경찰의 손이 뻗치는지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찰의 손이 뻗치면 그건 곧 자신의 신변 위험을 의미했다. 물론 그들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시켰었다. 그러나 감금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력 앞에 의식무장이 철저하지 못한 그들의 의지력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는 그 강도를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지숙은 신변 방어를 하는 한편으로는 안창민 내 자기들을 통해서 시위를 다시 일으키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위는 전과는 달리 죄 없는 사람들을 빨리 석방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시위 내용을 바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번과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다시 일으키게 하면 우선 시위대 결성부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미 폭력의 두려움을 맛본 터였다. 몽둥이나 개머리판에 한 번씩이라도 얻어맞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고 더러 발 빠르고 눈치 빨라 그 수라장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폭력의 두려움을 경험한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을 똑같은 내용의 시위를 벌이게 하기 위해 줄을 세우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동일한 시위를 벌였을 경우 진압의 폭력이 전보다 가혹해지리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을 것이었다. 아무리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당장 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 앞에 다시 나선다는 것은 어지간한 정신무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감금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었다. 군경의 신경을 자극시켜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입힐 염려마저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 내용을 바꾸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집에서 편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해 시위대로 줄 세우기가 쉬울 것이고 군경이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 해도 전보다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관에 압력을 가해 감금을 하루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도 소자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수많은 소작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악질 지주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농민들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관이나 지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시위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갇힌 사람들한테는 미안스럽게 생각함수로 입으로는 새로 일어나야 쓰겄다고 하기는 하는디 니나 나나 실금실금 눈치만 보제 정작 심히 엮어지들 않는구마이라. 방서방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좁은 참에 졸갱이를 쳐서 그런가 어쩐가. 지가 맞는 사람들도 말방구만 끼제. 어째 하는 짓은 뚜껑 허당깨요. 노서방이 마땅찮아 하는 얼굴로 말했다. 이지숙은 예상이 약간 빗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주저나 망설임에 실망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말로라도 동감을 나타내고 있는 한 그들을 다시 시위 대열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동감을 행동으로 결속시키는 데는 그 어떤 충동적이거나 자극적인 계기가 필요한 법이었다. 그들이 행동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며칠 전에 겪은 폭력의 두려움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번 시위에서 핵을 이루었던 사람들 거의가 갇혀있는 형편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자극은 무엇일까? 이지숙은 고심을 시작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앞장서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영판 답답한 사람들이요. 곰방대에 실 담배를 우겨넣으며 방서방이 나직하게 말했다. 금매 말이오. 무작시럽게 패대는 매가 아무 손 사람이 웃고지면서도 그래도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야 쓰간디. 아니 갇힌 사람들이야 얼굴 맞대어지 않은 게 또 그렇다고 쳐. 그 애간장 타는 마누라들 앞을 무신 잘난 낯짝돌이라고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지 원. 그것들도 풍알 달리 오메. 말을 하다 보니 제 기분에 감정이 고도드는 바람에 못할 소리를 쏟아버린 노서방은 뒤늦게 이지숙을 의식하고는 입을 막으며 황급히 돌아앉았다. 방서방이 그런 노서방에게 매운 눈총을 쏘며 소리 안 나는 혀를 차고 있었다. 이지숙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노서방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어색하거나 쑥스러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그것이 상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서방의 말 중에서 한 대목이 의식에 부딪혀 나오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 여자들을 나서게 하면 된다. 그녀는 어둡게 막혔던 의식이 환하게 뚫리는 것을 느꼈다. 됐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이지숙은 두 사람을 향해 얼굴을 들고는 그게 뭐냐면 말이죠. 갇혀있는 사람들 부인네들이 나서서 자기네 남편이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시위에 참가하게 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사정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물거리지 못하겠죠. 이 방법이 어떠세요?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야, 우리가 실실 눈치 봐감수로 하던 것보다야 훌쓱 좋구마이라. 방서방이 밝은 표정을 지었고 인제 우리가 나서들 말고 예편네들 보고 하라고 하면 그 세 살까기 좋아하는 입으로 요렇게 이를 맹그라내상 싶구만이라. 노서방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러네요.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가 크겠어요. 그럼 부인들을 시켜서 다시 그 일을 추진시키도록 하죠. 근데 부인들한테 일을 맡기되 편하지 않게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모니라. 노서방이 빠르게 대답했고 그래야지라. 방서방이 눈을 껌뻑거렸다. 주모자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색출하라는 계엄사령관 백남식의 터무니없는 열기에 밀려 경관들은 어쩔 수 없이 조사라는 것을 하면서도 모두 재물에 지쳐 있었다. 경찰의 수에 비해 잡아들인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았고 내용이 빤한 사건이라 취조라는 것이 마냥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 것이다. 왜 그런 짓 했어? 몰라서 그런 심 빠지는 말 무서워? 새끼들 데리고 안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왜 단체 행동을 벌였냐 그 말이야? 참 깝깝하여 얘 순사 양반. 백진장도 맞들려야 낫고 짝대기도 여러 번 못하면 말뚝감 된다는 십디신 말도 모르시오. 시끄러! 아가리 찢어지기 전에 시건방구치게 나불대지 마라. 내 말은 말이야, 빨갱이가 드글거리는 이런 비상시국에 떼거리로 몰려 그따위 짓 하는 게 죄가 되는지 알았냐 몰랐냐 그 말이야. 그런 짓거리 누구 허기 줘서 혔답디요? 지주들이 돈만 안 빼돌렸음사 남편 실어봐서도 못할 짓거리란 게라. 지주가 논을 빼돌렸으면 개인적으로 따질 일이지 왜 떼거리로 몰리길. 너 빨갱이들 삐라보고 그런 맘 먹었지? 웜에 생사람 잡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 새끼 거짓말 마.
눈구멍으로 못 읽었다고 귓구멍으로 못 듣는 건 아니잖아. 너한테 삐라를 읽어주고 널 선동한 놈이 누구야? 아이고 왜 사람 복장 터져 죽을 일이 시왜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이 새끼 주모자를 대!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주모자를 대라니까! 이 대목에서 을의 경관의 주먹은 날아가게 마련이었다.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신세라 서로 의논지게 뜻이 맞은 것이지. 무슨 주모자가 있고 말고 혀라. 이 새끼가 정말 처음에 너한테 그 일 떼거리 모아 해결하자고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 이름을 대라니까! 이쯤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 조사가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우물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버티었다가는 얼굴에 주먹 다짐을 당하거나 참나무 막대기로 어깨 쭉지를 타작당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명 이상의 입에 오른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었다. 경찰서와 쌀창고 앞에는 아침 저녁으로 밥때가 되면 보퉁이를 든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다. 잡아들인 수가 너무 많아 경찰서에서 급식을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집에서들 밥을 날라오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한결같이 근심이 찬 맥빠진 모습으로 모여들었다. 보퉁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서로 얘기를 나누며 그녀들은 생기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건 생기가 아니었다. 열기 품은 증오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못 풀려난 사람은 싹 다 빨갱이 mondam시로? 뭐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참말이요? 그런 소문이 뒷기대? 어메, 그리되면 어쩌게라. 아유, 겁먹지 마시오. 아무리 문딩이 콧구녕 맹키로 썩은 놈의 시상이라고 해도 되나 캐나 그 많은 사람 빨갱이로 몰아때리지는 못할 것이오. 이 사람아, 장담 말소. 빨갱이 죄야 쉬우면 써야 하는 삿갓이요. 그 심대장이란 사람 보소. 그리곤세 뜨르하던 사람도 빨갱이로 제표가 깜깜 무소식인 판극인디. 우리 같은 쭉쟁이 신세들이야 지그들 마음대로 제. 참말로 그 씨바주로 간 여자는 애를 뱃을게라 어쩔게라. 왔다 시끄럽소. 코가 석자가 빠진 신세 별걸 다 알고 잡아 그랬었소. 너무 그리 왈기지 말소. 그 일도 처녀 에벤건맨치나 궁금한 일이기는 허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말이시 빨갱이로 모은다는 그 소문이 참말일란가? 지조들이 그리 몰아치기를 바래고 순사들도 그 군형으로 몰아댄당마? 고수의 명창 맹키로 짝짝꿍이 잘 맞아 돌아가는구만. 참여러 인종들 그리 짜운 맛 빼서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뿌랑구 뽑으라는 것이겠지. 다른 자긴들한테도 겁먹히고. 아이고 가당찮다. 그 문딩이들이 무시 안 먹을 생각은 안 하고 트름 나오는 것만 막 자른 심보구먼. 뒤주고 순사고 싹 다 맷돌에 묶고 선수머리 짚은 갱물에다가 쳐 박아 뿌려야어. 아이고 매 쌔바닥 그리 놀리다가 참말로 빨갱이로 몰리겠네. 아서 매미야 그리 묵어도 말이야 참아였어. 자긴 치고 그런 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도 다 참고 있은께. 아이고 지주고 순사고 그 징어고 징언 놈들의 인종들. 아낙네들은 풀길 없는 증오를 다시 삼켜야 했고 그건 그녀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여 돌로 굳어갔다. 요번 일 당하고 여자들이 애 태우고 발사심 하는 것 옆에서 보자니께 백하심이 다 시리시리 허요. 소문 듣자니께 쉽게 풀어주덜 않을 모양인데 거거 눈치가 참말 그럽디요? 방서방의 아내 가실댁은 유동수의 아내 초지댁에게 근심 어린 정을 보내며 물었다. 아메 그리될 모양인갑소. 아구들 아버지가 일을 축대기고 나서서 더 힘들게 생겼소. 기믹긴 얼굴이 울상이 되며 초지댁은 진한 한숨을 토해냈다. 근데 어쩌려고 요리 날만 보내고 앉았어. 무슨 소리다요? 무슨 방도를 취해야지라. 참 답답한 소리 어요. 돈이 있으니 방도를 취하겠소. 연줄이 있으니 뒷돈을 쓰겠소. 여자 몸으로 끼니 안 걸르고 밥이나 해 날르는 일 말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소. 초지댁이 애가 복기다 본께 마음이 헐크러지고 설크러져 생각도 그리 되는갑소이. 돈이나 연줄 아니고도 효험나게 헐 일이 안 배는 거 돈께로. 가실댁이 안 듣다는 표정을 지으며 넌지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졸다가 꼬집한 사람처럼 초지댁이 화들짝 반응을 나타냈다. 금매 보시오. 풀어줄 맘 없는 사람들이 풀어줄 날만 기두림서 요리 앉았으면 어쩔 것이오. 남정네들이 논 찾겄다고 나섰다가 그리 갇혔으면 인자 여자들이 냄편 찾겄다고 서로 심 못하 경찰서로 줄 서서 몰려가야제라. 가서 죄 없는 사람들 풀어내라고 당당하게 소리 질러야 하들 않겠소.
죄야 논 빼돌린 지주돌이 졌제. 자긴돌이 진 것이 아닌 것이야. 하늘이 알고 시상이 다 아는 일인께라. 무슨 소린가 였던마. 꼭 애기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풀어줄 상 별로요? 다 지주하고 한통 속인디. 조집댁은 어깨를 부리며 맥빠져했다. 초집댁 참 요상도 허요이. 혀보지도 않고 안 될 생각부터 보니 될 일도 안 되겠소. 저 구름에 비들었을라디야 하는디 쏘내기 퍼붓는다는 말 몰래요? 이쪽서 그냥 죽은 뒤끼 있으면 참말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되고, 이쪽서 처분만 바래고 얌전언이 있으면 더 싶어보고 지그덜 마음대로 혀뿔 것이오. 나 같음사 폴세 10분도 더 소매 걷어붙이고 나섰겠소. 냄편은 하늘이고 여자한테야 말뚝맹키로라도 있어야 하는 거이 남정낸디. 일이 되고 안 되고야 일이나 혀보고 나서 따질 문제 아니겠소? 금매 가실 때 이야기 듣고 본 게 그렇게도 허요. 우리가 이적지 멍청이 짓하고 자빠졌었어. 이 일을 자꾸 시끌시끌하게 맹글면 성가시러서라도 다 풀어질란지 모르는 일인디. 하모니라 죄될 일 한 것이 아니란께. 근디 말요 안 잡혀 들어간 남정네들 말인디라. 그 사람들도 애진간이 의리 없고 보초 없소. 왜라? 1월 한꾼에 시작했으면 끝거정 헤어야지. 누구 넌 갇혀서 쎄 빠지게 고상하고 있는디 구해낼 생각 하나도 안 오고 찍소리가 없는 것은 어느 시상에 사는 법이랍디요. 또 당하는 것이 무서워 그러겠지라. 그래도 솔찬히 서운하기는 서운한 일이지라잉. 서운 안 오면 사람 맘이 아니지라. 여자들이 일어남수록 그 남정네들도 한꾼에 일어나자고 시오. 심이야 못하질수록 신법인께. 금매요. 말을 들을란지 모르겠소. 여자들이 일어남수로 힘을 보태도라는디 남자 체면에 웠지 마다겠소. 그런 남정네가 있으면 두고두고 짜자너고 쫌팽이 남자로 빙신 맹글어 낯들고 못살게 하면 될 일이 아니겠소. 참말로 기실댁 말 들은 게 따뜻하던 가슴이 팍 뚫림서 시원해지요. 날 셈은 당장 일을 얼거야 쓰겄어. 일이나 벌레 보고 되고 안 되고를 따져야지라 하모니라. 노서방의 아내는 김동현의 아내를 만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 임서방의 아내는 서인출의 아내를 찾아가서 마음을 긁어잡고 있었다. 이틀이 지나 여자들이 앞서고 남자들이 뒤따르는 400여 명의 행렬이 횡계다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대열은 침묵 속에서 극장 쪽으로 빠르게 움직여갔다. 일체의 잡담도 없이 이동하고 있는 행렬은 지난번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행렬이 한 개 분대의 군인들에게 앞을 막힌 것은 수아다리 입구인 산거리에서였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해산하라! 강상사가 목을 빼며 소리 질렀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앞에 선 여자들이 강상사에게 대답하듯 일제히 외쳤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뒤에 선 남자들이 다 같이 복창했다. 참, 강상사가 어이없는 얼굴로 쓰게 웃었다. 대열은 앞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서가 200여 미터 앞에 옆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산해 해산! 말 안 들으면 또 지난번 같은 꼴 당한다! 강상사는 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여자들은 조금도 멈추거나 해산할 기미가 없이 같은 구호를 반복하며 느린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아까보다 힘이 들어간 남자들의 복창이었다. 이거 참 미치겠네. 강상사가 뒤로 밀려나며 상을 찡등거렸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시위는 지난번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이 끼어 있는데 지난번처럼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전체 은민들의 반감을 살 게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군경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권 서장은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백남식이 각진 눈에 더 각을 세우며 내쏘았다. 그러길래 애초에 많이 잡아들여선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는 처음부터 이런 집단적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권 서장, 지금 날 힐택하자는 거요? 권 서장이 잘났다고 재는 거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권 서장이 백남식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이 경련하고 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점잖으신 체면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한 발씩 물러서세요. 이거 부하들이 보면 무슨 망신입니까?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 좋게 처리하자는 건데 조금씩 참읍시다.
토벌대장 임만수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서 양쪽 팔을 벌리는 바람에 백남식과 권 서장은 감정적으로 한 발짝씩 물러서기에 앞서 행동으로 두어 발짝씩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권 서장은 물러서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한숨을 어금니로 깨물어 가늘게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처사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조금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다. 무조건 지주들의 편을 들고 소작인들을 무더기로 죄인이라는 투망 속에 몰아넣으려는 백남식의 의도를 용납할 수는 없었다. 백남식은 계속 권 서장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임만수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유순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줄 알았던 권 서장이 그렇게 맞대거리를 하고 나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 성질 못 이겨 한판 갈겨버리기라도 했으면 어찌 됐을 것인가. 그래, 저것도 일정 때부터 순사질에 먹었고 서장까지 된 놈이 아닌가. 저놈도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게 뭐가 있겠지. 명색이 서장인데 내가 좀 심하긴 심했지.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익될 건 없지. 백남식은 담배를 빼들었다. 그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시위 행렬은 경찰서 앞에 다다라 있었다. 그들의 결정을 독촉하듯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외침이었다. 백남식은 서너 모금밖에 빨지 않은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두 분 다 없었던 일로 기분 푸시고 저 대책에 나와서 강구하도록 합시다. 임만수가 화해를 붙이듯 말했다. 사령관님, 제 행동 사과드립니다. 권 서장이 먼저 말했다. 공무상 그것이 자신이 취할 태도였기 때문이다. 권 서장님, 나도 미안하게 됐어. 백남식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저게 예사 능구렁이가 아니라니까. 그는 마음을 공그리고 있었다. 내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임만수가 볼품없이 꺼진 코를 빠르게 벌름거리며 일어섰다. 뭐 거칠어지진 않을 테니 그냥 두세요. 백남식은 손짓을 하고 나서 권 서장님,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해보세요. 그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예, 이번 시위는 지난번 일을 정리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모자만 색출해내고 나머지는 다 석방시키기로 했던 우리 계획이 그만 효과를 잃게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곧 그 계획을 발표해서 해산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요. 지네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지 않겠소? 그건 관을 우습게 보고 저것들 버릇을 잘못 들이는 이중손해란 말이요. 글쎄요. 그런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쪽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은 관을 싫어하고 무서워했으면 했지 함부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야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것들 요구는 전원 석방이 아니겠소? 요구야 그렇겠지만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모자를 내보냈다간 다 또 들고 일어날 텐데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지주들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봉책이나마 주모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백남식은 턱을 꿰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좋습니다. 권 서장님 의견대로 해봅시다. 모든 걸 권 서장님한테 위임할 테니 잘 해결해 보십시오. 백남식이 일어섰다. 그 갑작스러운 말을 들으며 권 서장도 엉거주춤 따라 일어섰다. 야근 녀석, 똥 묻히기 싫고 내 뒷다리 잡겠다 그것이지. 좋아, 너 같은 녀석은 열이라도 상대해주지. 권 서장은 비웃고 있었다. 권 서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현듯 심재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사하게 석방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뒤로 더는 소식이 없었다. 그가 그리웠다. 그와 근무를 하면서는 감정 한올 다친 일이 없었다. 어떤 일이나 올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천한 사람이었다. 나이에 비해 똑똑하고 진중했고 당당하고 정직한 군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벌교 땅을 떠나야 했다. 나이 어린 그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많이 깨닫기도 했다.
그가 있었더라면 지난번 시위도 그런 식으로 폭력 진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시위가 일어난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상대가 지주들이었고 지주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일 뿐 범법은 아니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올 수는 없는가? 권 서장은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탄식처럼 그 생각을 했다. 여자들의 외침이 다시 들려왔다. 권 서장은 그 수십 가닥의 맵고도 싸늘한 소리에 끌리기라도 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들이 함부로 큰 길바닥에 나서거나 분별 없이 목청 높이는 것을 큰 흉으로 치부하는 세상에서 누가 저 여자들을 읍내 한복판 큰 길에 나서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게 만들었는가. 권 서장은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경찰서 앞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위대와 구경꾼들은 한눈에 구분이 되었다. 시위대는 청연하지는 않았지만 대오를 이루고 선 채 긴장해 있었고 구경꾼들은 그 둘레로 서너 명씩 모여서 무슨 말들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다. 권 서장이 정문을 나서자 여자들의 외침이 가랑하게 터져올랐다. 그 뒤를 남자들의 굵은 외침이 떠받쳤다. 권 서장은 웃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입성이 남루하고 굶주림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까닭모를 쓰라림이 그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서장님, 여그 있구만이라. 사원 아이가 나무 걸상을 그의 앞에 갖다 놓았다. 권 서장은 걸상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어도 되는 걸 괜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시위자들을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돌아가야만 석방을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관의 일을 방해, 석방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행동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좌익 난동 때문에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이고 계엄 아래서 이런 행동은 모두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석방 계획을 세웠던 것이니 여러분들의 오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들 가세요. 돌아가서 바깥 주인들 말들 세미나 하세요. 권 서장은 말을 마치며 해산하라는 뜻으로 팔을 저어댔다. 그 말 참말이다요? 믿어도 되겠소? 하는 여자들의 말이 여기저기 솟았다.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다들 돌아가세요. 권 서장은 다짐을 했고 사람들은 다소 밝아지고 약간은 미심쩍은 얼굴로 서로 쳐다보다가 차츰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권 서장의 약속대로 다음날 오전에 60여 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주모자로 지목된 김종현과 유동수 등 7명은 풀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죄목은 계엄하의 집단 선동 및 질서 교란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풀려나기 전에 이미 순천으로 넘겨졌던 것이다. 지주들의 논 빼돌리기와 그것을 막으려는 소작인들의 힘 모으기 싸움은 벌교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보성 2부전의 소작인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화순 5부전의 소작인들이 일어났고 고흥에서는 김부전의 소작인들이 일어나는 판이었다. 보성의 2부자는 바로 이혜룡의 아버지였다. 그 싸움의 양상은 약간씩 달라서 그냥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농기구로 무장을 하고 나서서 진압 군경과 충돌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내는 격렬성을 보이기도 했다. 화순의 5부전의 소작인들이 그랬다. 소작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주들의 논 빼돌리기가 멈추어지지는 않았다. 지주들은 오히려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었다. 땅을 가운데 놓고 계급 간에 벌어지는 이 먹이 싸움이 사육전으로 치닫는 것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것이 군경이라는 존재였다. 군경은 멀리 있는 자익과의 싸움보다는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두 계층의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해 소작인들을 상대로 하여 지주들의 대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런 편파성 때문에 군경에 대한 불신과 경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그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도
들녘마다 추수는 속빠르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북쪽 산줄기를 넘어오기 시작하는 썬들썬들한 찬바람에 쫓기기라도 하듯 농민들의 추수 일손을 서두르는 것은 수확적 기를 맞추려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네 지주들을 더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손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당장 목구멍을 채워야 한다는 현실의 절박함 앞에서 지주에 대한 증오나 땅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은 꾹꾹 눌러가며 맥 빠진 팔다리에 억지 힘을 돋아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니미를 치솟는 성질대로 어쩌면 요 들판에다 싹 다 불 쳐질러 뿌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게 말이지. 딸린 처자식 웬수여. 그것들만 아니면서 나가 벌써 불질러 뿌렸을 것이네. 지주 그렇게 잠녀러 새끼들은 얼마까지나 처먹어야 배가 다 철헐런가? 그것이야 말 호나만 하지. 욕심배가 끝이 있고 한이 있간디. 웜에 참말로 요래 갖고는 더는 못 살겠는데 이제 어쩌였을까? 요놈의 논이 딴 놈 앞으로 넘어갔다냐 어쨌다냐 하는 소리를 들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 않고 오줌을 누다가도 오줌발이 뚝 끊어지고 한단게. 그것이 어디 자니만 그런단가. 쥐인 잘 맨날 몇몇 빼고야 자기니란 자기는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요런 썩어 빠진 놈의 시상을 덕석에 나랑 널고 잡아채고 허디끼 팍 엎어불고 팍 뒤집어 불고 해서 세시로 공평하게 맹그는 무슨 촌수가 없을란가? 그런 일이야 꿈에서나 있을란가. 날 보는 시상에서 어림이 너 있는 소리여. 군인이고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닌디 그런 생각이야 다 공연불이지. 총 들고 좌익하는 사람들도 못 해내는 일을 우리가 어쩌 그럼 하겠어. 아이고 말 그만하소. 그 말 들은 게 다 아는 소린데도 가심에 또 큰 맥힘씨로 눈앞이 깜깜해지네. 호교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무신? 유로 소식 말이지. 예, 유로서는 농사진 쌀 다 저작금 챙겼다는 거 말이지. 자네도 들었구마. 그것이 참말이란 거 몰라? 하면 참말이지. 작년에도 그랬다는데 올해라고 안 걸어갔는가? 아이고 유로 사람들 살판 났구마. 천국이 따로 없단께. 나야 그것보단 이타나 지주놈들이 쌀 디미킨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달고 꽃인지 시원구 잘 되었다 시원구 잘 되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남스러 궁뎅이 춤이 일어나는 것이 똥구멍 갈라 웃으려고 언덕게. 그래 나도 달고 꼬시가 깨어 마시구마. 에휴 한시경 쉬었음께 인자 또 시작해 보더라고. 말도 많이 오면 10만 파운께. 그들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논으로 들어서면서 낫을 잡은 손바닥에 2번, 3번 침을 튀겼지만 소나기에 모아지는 힘은 예년 같지가 않은 느낌이었다. 벼베기를 하는 소작인들은 일손을 쉴 때면 거의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름이 깊어갔다. 정현동은 회정리 3구와 맞바라보고 있는 중도 방죽의 숨은 언저리에 논 200말뚝을 사들였다. 논은 한마지기가 대개 200평이었는데 간척을 마친 중도 들판을 분할할 때 동척에서는 한마지기를 300평 단위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간벌이나 칠동들의 노는 마지기로 중도 들판 노는 말뚝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정현동이 사들인 노는 자그마치 6만 평의 넓이였다. 한 집에서 붙이는 소작을 5말뚝으로 잡더라도 40가구분이었고 한 가구당 식구를 5수로만 잡더라도 200명의 생계가 매달려 있는 농토였다. 그 농토를 그는 염전으로 둔갑시킬 계획으로 사들인 것이다. 그는 박씨와 안씨 두 지주에게 그 논들을 사들이면서 값을 모지락스럽게 후려때렸음은 물론이고 거래도 일체 비밀에 붙였다. 논을 사들이기 전에 군청과 도청에까지 은밀하게 선을 대서 염전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뒷손을 쓴 것 또한 물론이었다. 염전이 제대로 되어 술도가처럼 수입이 안정을 이루면 더 말할 것 없고 만약 민물의 영향으로 소금기가 약해 염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농지 개혁을 피했다가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논으로 바꿀 심산이었다. 멍청구리 같은 자식들. 자긴이란 것들이 미친 개들 맹키로 요리 설레발치를 바래. 내가 왜 논을 사들이는지 모르고 나를 모지르기 받겠지. 너가 내 머리를 어찌 따라오냐. 다 타고나야 하는 것이다. 타고나야. 자기 생각대로 논을 헐값에 사들인 정현동은 중도 방죽을 걸으며 포만감에 넘치는 기분으로 혼자 웃고 또 웃었다. 그는 벼베기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벼베기가 끝나면 곧바로 논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채울 작정이었다. 바닷물이 찬 것을 확인해야만 염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뒷손을 써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 절차까지 생략시킬 도리는 없었다.
도둑질에도 최소한의 손발 맞추기는 필요했던 것이다. 10월 중순을 고비로 하여 20일에 접어들면서 그리도 풍성하던 들판은 썰렁한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 벼베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정현동은 그날로 발동기를 옮기게 했다. 중도 방죽을 타고 옮겨진 발동기는 수문 옆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긴 호스 한쪽 끝이 바닷물에 첨벙 담가졌다. 시설이 끝나고 얼마가 지나자 오전 밀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맴돌고 휘돌며 밀려드는 물줄기를 방죽 위에 서서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섰던 정현동이 바지주머니에 찌르고 있던 손을 뽑아 번쩍 치켜들며 소리쳤다. 발동! 그릇! 그의 몸짓은 마치도 전진 명령을 내리는 자신만만한 지휘관 같았다. 시쿵, 시시쿵, 시쿵, 시시쿵, 시쿵, 시쿵. 발동기가 숨길이 고르지 못한 듯한 불협화음을 요란하게 터뜨리다가 차츰 고른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볏짐을 지거나 볏단을 논두렁에 쌓고 있는 농부들의 소리 없는 모습뿐 적막할 정도로 조용한 들녘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발동기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농세 다 끝났는데 저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그때까지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던 농부가 놀라서 허리를 펴며 건너편 사람에게 말을 던졌다. 금매 말이시 무슨 발동기가? 건너편 농부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 농사철에도 발동기가 어디 귀경이나 할 수 있는 물건이 간디? 뭘 하는지 참말로 요상하지. 다른 농부가 목청을 높이며 끼어들었다. 발동기가 물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다. 발동기의 쇠바퀴가 억세게 돌아가는 것만큼 물줄기도 거세게 호스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논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바닷물은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빠른 기세로 벼 그루터기 사이사이를 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시원타! 시원타! 불룩하게 내민 배를 슬슬 쓸어대며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서서 정현동이 토하는 소리였다. 저거 보소 저거! 논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농부가 팔을 뻗치며 다급하게 말했다. 저 물 어디다가 쓰려고 저리 생뚱한 짓 할까? 다른 농부가 의아한 얼굴을 했다. 넘론에 물 대고 저러는 삼시랑은 대체 뉘기요? 우리 싸게 가보더라고. 또 다른 농부가 볏단을 던지며 말했다. 자기네들의 논과 가까웠으므로 그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일손을 놓고 발동기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겨갔다. 논두렁을 타고 발동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 셋만이 아니었다. 왼쪽에서도 서너 명이, 오른쪽에서도 네댓 명이 걸음을 서둘러대고 있었다. 그 근방에서 가을 거지를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는 벼베기가 끝나버린 논에 발동기까지 들이대 물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짓이었던 것이다. 저건 짠물 되는 거 아니라고! 어느 농부가 즐겁을 하며 소리 질렀다. 무엇이요? 짠물? 요 무슨 환장을 짓거리요? 뒤따르던 사람들의 놀란 소리였다. 저 호스를 보소! 호스를! 저것이 어디로 뻗었는가! 그들은 논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발동기를 향해 논을 가로지르며 내닫기 시작했다. 논에 짠물을 퍼올리다니 저것이 무슨 미친 짓거리요? 몸에 조사방네 논 다 망쳐버렸네. 조사방 어딨어? 조사방! 여란 먹었던지 더는 자가 니지요! 농부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한마디씩 터뜨렸다. 다들 잔소리 말고 자네들 할 일이나 싸게 해요. 내 눈에 내가 짠물을 대든 싱겁물을 대든 어찌 그래 말들이 많은가? 왼손은 조끼 주머니에 찌르고 오른팔은 농부들을 향해 내뻗으며 정현동은 호령했다. 그 당당한 태도에 농부들은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동시에 치고 지나간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거침없이 내 논이라고 한 말이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그럼 우리 논에도 짠물이 찰 것이 아닌가?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캄캄한 절망뿐이었다. 아 당신이 뭔디 여근원이 당신 거야? 여근원은 복림 안부자 것이여 안부자. 어느 농부가 결기를 세우며 소리쳤다. 아이 시끄러! 아무리 보배운 것 없는 것들이라고 이 말귀를 그리 못 알아먹어. 척하면 삼천리라고 한마디 했으면 눈치 싸게 알아듣고 이 봉해야지. 나가 복림 안씨 회정 박씨한테 200말뚝을 사들였어. 200말뚝.
저기서부터 쫄로 해서 이쪽으로 6만 평이다 그것이요. 정현동은 뒤꿈치까지 세워가며 손가락 끝으로 넓은 네모를 그려나갔다. 그동안 모여든 12명의 농부들 눈은 그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이며 얼굴들이 흑빛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안 부자와 박 부자의 소작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어찌 짠벌은 채우고 그러시오? 발동기 소리 때문에 농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미 아까와 같은 힘은 실려있지 않았다. 허허이, 척 보면 몰라. 염전을 만들자는 것이지, 염전. 정현동이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염전? 둘러선 농부들의 입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 소리의 크기는 제각기 달랐지만 절망스러운 색깔은 똑같았다. 아이고 몰라뵙고 지그가 큰 실수였구만이라. 지그가 다 그 두 집 소작 붙이고 사는 것들인데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 농부가 앞으로 나서서 울상이 든 얼굴로 정현동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야, 저그들이 더 연속으로 농사질 것인 게 그리 해주시잖아. 다른 농부가 나서며 허리를 굽실거렸다. 에이, 다 쓰잘데없는 소리. 나를 8푼이라 알고 하는 소리야? 반푼이라 알고 하는 소리야? 에이, 다 시끄러! 정현동이 양복깃을 내치며 소리 질렀다. 그러는 사이에도 발동기는 바닷물을 거세게 뽑아 올리고 있었다. 여기 논에 딸린 목심이 수백인데요. 그 목심들 불성원이 생각하셔서 생각을 고쳐주시게라. 지발 적선한다고. 처음에 농부가 정현동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두 손을 맞비볐다. 아, 딸린 목심이 수백이든 수천이든 나가 알바 아니여. 성가시럽게 하들 말고 썩 비켜나라니까. 정현동이 농부의 어깨를 떠밀었다. 두 손바닥을 맞붙이고 섰던 농부는 미처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렁 나둥그러졌다. 그리고 한 바퀴를 더 굴러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논으로 철퍼덩 떨어졌다. 야, 이 씨발할 놈아! 니만 사람이냐! 한 농부가 쥐어뜯듯이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내닫고 있었다. 그의 치켜 올린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말리고 어쩌고 할 틈이 없었다. 낫이 정현동의 목덜미를 찍었고 가슴을 찍었고 쓰러지자 배를 찍었다. 어메, 살인단데! 발동기에 매달려 있던 기술자 셋이 혼비백산 방주기로 달아나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제 씨발놈의 것도 엎어보라!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농부들이 발동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들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발동기를 한쪽으로 떠받쳐 올리더니 그대로 엎어버렸다. 시쿵틀틀, 시쿵틀, 틀틀틀틀. 발동기가 숨 잦아드는 소리를 한참 내다가 멈추었다. 발동기 소리가 멎어버리자 들녘에는 생경할 만큼 진한 정막이 밀려들었다. 12명의 농부들은 그 정막 속에 정물처럼 한동안 서 있었다. 가야지. 누군가가 말했고 그들은 휘청거리듯 비틀거리듯 하는 걸음걸이들로 논두렁을 따라 줄 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정현동의 피투성이가 된 시체는 눈을 뻔히 뜬 채 10월 하순의 깊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발집계에 피를 머금은 낫이 버려져 있었다. 이 접선 실패. 고두만의 어머니 감골댁은 며느리를 벌써 한 달째 친정에 숨겨놓고 있었다. 친정이라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버리고 부모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곤 낡을 대로 낡아 주저앉기 직전인 초가 삼간뿐이었다. 거기에 늙은 오빠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 그곳은 말이 친정이지 오빠네일 뿐이었다. 소작살이를 하는 형편에 입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것은 살림살이에 병 아닌 골병을 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골댁은 며느리를 오빠네에 피신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그 비암농꾼 영혼 독헌놈이 자를 복날 개패리 끼어서 필경 그리 애롭게 받은 씨를 떨과 뿔 것이오. 저 씨가 얼마나 애롭고 애롭게 받은 것인지야 오빠도 아시제라.